화이팅, 네, 화이팅. 안녕하세요. 김해FM 여러분. 2026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듣다. 김해FM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특집방송 2026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듣다를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경남의 방향과 비전 그리고 실행력을 직접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경상남도의 미래를 책임질 도지사 후보를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손님으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님이 저희 김해FM에 노크를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보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하필이면 지금 락 페스티벌 하는 시간이라 근데 너무 신나긴 하네요. 신나죠. 이게 축제에 또 몇 예, 좋습니다. 바쁘신데 저희 김해FM에 함께 해주셔서 아니요, 이건 이게 마을 미디어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습니다. 네. 인기도 많으시고 별명이 미소천사 아니십니까? 옛날 별명이. 예. 요즘도 미소천사 같죠?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5가지고요. 현장에서 또 질문을 받은 게 있어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러게요. 이게 제가 제 소개할 때는 이제 고성군 개천면에서 태어난 김경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저는 이제 고향이 세 군데다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고향은 고성이고 오성. 네. 이제 5학년까지 고성에서 고성초등학교 다니고 6학년 때 진주로 전학을 갔어요. 네. 그래서 진주에서 초중고를 다 졸업을 했고 그래서 제 정신적 고향은 진주다. 진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봉화에 오실 때 그때 같이 김해로 왔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 이후로는 쭉 김해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해왔는데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대통령 서거하시고 뭐 의도치는 않았지만 정치에 출마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원과 도지사 당선을 김해에 있으면서 이제 제 정치적인 당선을 이룬 곳이라 김해는 저한테는 정치적인 고향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늘 소개를 합니다. 예.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하고 이웃이시죠. 그렇죠. 유라에 살았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김해 시민들이 어쨌든 가장 많이 사랑해 주시는 곳이 맞아요. 저한테는 김해입니다. 예. 네. 김해 우리 가야문화축제 오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가야문화축제는 또 시작했네요. 그러니까 김해에 있을 때는 축제 때마다 늘 다녀가기도 했고 우리 김해 시민들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축제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가야가 아직 우리 역사에서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런 가야를 알리고 그리고 가야 문화를 확산시키고 이런 활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예. 저희 김해에는 김해 FM이라고 공동체 미디어가 예, 있는데 원래 좀 아셨나요? 아니요, 이번에 연락받고 왔습니다. 저희가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고 시민들의 뭐 일상을 함께 이야기하는 곳이고요. 예, 예. 원래 전신이 라디오 도시락이라고 해서 라디오로 도시와 시골의 즐거움을 나누겠다. 예. 김해는 도농복합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뜻을 담고 시작을 했다가 이름을 이제 주파수로 받겠다라는 의지로 김해 FM이라고 정했지만 아직 주파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도지사 후보님도 방송이 플랫폼은 유튜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배경음악까지 나오고 좋네요.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후보님이 경상남도 도지사에 또 재도전하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지난번 민선 7기 도지사 할 때 이게 끝까지 마무리를 못했잖아요. 그때 이제 이런저런 일 때문에. 그래서 도정을 끝까지 마무리 못한 데 대해서는 늘 도민들께 죄송하죠.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그때 정말 경남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경남의 힘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 부울경을 모아서 힘을 좀 모아보자. 부울경 메가시티도 추진하고 했는데 그런 게 다 중단이 됐어요. 경남은 이제 혁신하지 않으면 반드시 위기로 추락합니다. 지금도 또 마찬가지인데 작년에 경남의 경제 성장률이 또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추진했다가 중단된 경남의 혁신을 끝까지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게 도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갚는 길 아니겠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도민들께 경남을 꼭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 국민들이 들었을 때 부울경 메가시티라고 하면
부산, 뭐 울산, 경남이 뭔가를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예. 좀 말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그렇게 하죠. 거거든요. 그래서 좀 네.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왜 부울경 메가시티가 꼭 필요하냐? 제가 이제 경남도지사를 해봤잖아요. 경남도지사 하면서 뭐 이 서부경남 KTX 여타도 면제시켜보고 상공 국가산단을 스마트 공장으로 완전히 바꿔도 보고 온갖 걸 다 해봤는데 수도권하고 경쟁이 안 돼요.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하고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시도들이 따로따로 경쟁해서는 수도권 집중을 막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안했던 게, 야, 우리 부울경도 힘을 좀 합치자. 좀 힘을 합쳐야 그나마 수도권하고 경쟁이 되지 않겠냐. 이게 하나고, 두 번째가 청년들이 지역을 많이 떠나요. 근데 왜 청년들이 지역을 많이 떠나냐? 결국은 일자리, 교육, 문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일자리를 가만 보니까 수도권 청년들은 수도권 어디에 살아도 수도권에 있는 일자리가 다 자기 일자리. 근데 우리 경남에 있는 청년들은 김해에 사는 청년은 김해에서 구해야 돼. 부산이나 창원으로 가면 출퇴근이 어려워요. 창원은 그나마 좀 낫죠. 창원에 있는 청년이 부산에 일자리를 구하면 방을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시가 수도권처럼 연결이 안 돼 있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도시 안에서만 일자리를 구하고 살아야 되는 요 구조를 깨지 않고는 수도권 집중을 막는 게 불가능하겠구나. 그래서 그런 부울경을 하나로 묶어내고 생활권을 수도권처럼 만들어 보자. 그게 부울경 메가시티.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예. 경남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후보님이 생각하는 우리 경남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민생 경제입니다. 네. 작년에 사는 문제. 그렇죠. 네. 작년에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플러스 경제인데 경남은 마이너스예요. 또. 네. 그러니까 민생 경제가 또 다시 위기에 빠지고 있고 그게 청년들은 유출되고 있고 지방은 계속해서 소멸해 나가고 있고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경남 혼자의 힘만으로 극복 가능하냐? 이제는 한계에 온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도 그래서 지방 살리기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데 지방 살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투자하냐? 권역별로 묶으면 투자해 줄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통합이 안 되면 메가시티 연합을 만들거나 그러면은 파격적으로 지원해 줄게. 그래야 지방이 그나마 발전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야 경남의 지금 위기도 극복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경남이 조금 달라지고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후보님이 약속하시는 공약 3가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는 부산, 울산 후보들하고 그때 약속도 했는데 전재수 후보, 김상욱 후보와 함께 선거 끝나면은 우리가 당선되면 바로 부울경 메가시티 적각 복원하자. 이걸 약속했고요. 그 다음 그 적각 복원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교통을 연결하자. 철도를 연결하자. 철도와 전철로 연결이 돼야 거기서부터 버스도 연결이 되고 다양하게 활성하면서 도시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통망을 제일 빨리 연결하자. 이게 첫 번째 약속이고요. 두 번째가 결국은 일자리는 산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경남의 청년들이 왜 떠나가냐? 경남에 산업도 많고 일자리가 꽤 있는데 들여다 보니까 내가 갈 만한 일자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만나보면은 사람 구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이 미스매치가 있는 거라, 경남의 일자리를 청년들이 갈 만한 그런 좋은 일자리들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려면 지금은 AI를 결합한 AI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남의 기존 산업을 AI 대전환을 통해서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 이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이 그렇게 해도 지방이 살아나려면 수도권에 사람들이 와야 돼요. 근데 수도권에 사람들이 올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병원이에요, 병원.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워. 이거 살고 있는 우리도 문제지만 특히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은 거기 갔는데 응급 상황이 생겼는데 가족이 갑자기 아픈데
치료를 못 받으면 어떡할까? 이걸 제일 걱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발표를 했는데, 지난 목요일 날 발표를 했는데, 경남의 의료를 획기적으로 대전환하자. 그래서 응급 상황이 생기면 10분 만에 응급 조치가 가능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치료가 안 되면 30분 안에는 병원을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치료가 안 되는 큰 병이면 60분 안에, 1시간 안에는 대형 병원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의료 벨트를 만들어야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죠. 그래서 경남 의료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라고 했고요. 그래야 응급실 뺑뺑이도 없어져요. 그 다음에 김해에 공공의료원이 곧 있어요. 김해는 병원들은 꽤 있는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나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갈 수 있는 공공의료원이 마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갑니까? 차 없으면. 그래서 김해 시민들과 양산 시민, 밀양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부 지역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진주의료원 같은 공공의료원이 김해에도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게 이제 제가 약속했던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공약 중에 내가 당선이 되면 바로 실행하겠다라는 1호 공약이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당선되면은 취임하자마자 도청에다가 우울경 메가시티 추진단부터 빨리 만들자. 그렇게 하고 대중교통 연결할 수 있는 계획부터 세워라. 그 다음이 바로 결국 민생 경제예요.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나마 그래도 제로페이나 지역화폐가 많이 발행될 때는 좀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게 막 줄어버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페이, 지역화폐 이건 바로 좀 과거 수준으로 빨리 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민생 경제가 돌아가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돼야지. 저희 현장에서 급하게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우리 경남의 문화예술인들이 되게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도지사님이 되시면 그 문화의 예술인들을 위해서 좀 이런 걸 하고 싶다라는 평소에 생각이 있으시면 알려달라는 질문입니다. 청년들이 떠나가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일자리고요. 요즘은 두 번째가 문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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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방의 문화예술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새롭게 육성하지 않으면 청년들이 떠나가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문화예술은 어떻게 육성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를 해야 돼요. 문화예술인들이 지방에는 문화예술, 공연 이런 데 대한 수요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를 공공이 함께 책임지고 함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문화 바우처든 그 다음에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복지는 보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경남에 가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데 이제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먹고 사는데 그게 어려움이 없더라. 이렇게 해야 찾아오죠. 그래서 그런 문화예술 복지,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이런 게 지금보다 훨씬 많이 늘어야 되겠다. 이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문화도 대중교통으로 도시가 연결되면 그럼 지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김해에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김해 시민들만을 대상으로 할 때와 대중교통으로 부산과 상원, 울산이 수도권처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문화예술을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그걸 향유하고 수요자들도 훨씬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의 시장을 메가시티와 대중교통망을 통해서 지금보다 훨씬 넓혀야 그래야 문화예술이 활성화돼요. 네. 정말 할 일이 많으시네요. 혹시 그 현장에서 그 후보님께 꼭 알고 싶다라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질문이요? 질문 계실까요? 우리 여성복지회관 관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여기 오셔서 마이크 잡고 하셔요. 경남의 여성들이 네, 저는 김해 여성복지관 관장을 이번에 맡았는데요. 여성과 관련돼서 후보님께서는 어떤 정책을 하실 것인지 좀 여쭈고 싶습니다.
여성복지관 관장님이시라 여성들 바로 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아직 여성들의 유리천장이 깨지지 않은 그런 사회라서 여성들이 그래서 특히 경남과 영남의 여성들이 고용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여성들도 자아실현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이 많이 떨어지고 첫 번째가 여성들이 간단한 일자리가 다른 지역에서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일자리가 보면 이제 전통 산업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남성 일자리 주로 그래서 여성들이 간단한 일자리를 늘려야 되니까 근데 일자리만 늘린다고 할 수 있냐? 누가 그다음에 어르신 돌봄 이런 가사 노동으로부터 여성들이 벗어날 수 있는 특히 육아 문제는 사회에서 공동으로 책임져 주지 않으면 여성이 나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육아에 대한 사회가 확실히 책임지고 공동으로 육아에 키워주는 아이 키우기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여성들의 사회적인 활동이 활성화됩니다. 그 과정에서 남녀 간의 차별이 일어나는 문제들은 근데 갈등이 워낙 심하니까 네. 함께 그런 갈등을 해결해 가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노력에 저희 김해 FM 공동체 미디어도 큰 몫을 담당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인데 저희가 경남에서는 1번 공동체 미디어예요. 김해 FM이. 네. 우리 도지사님 오늘 도지사 후보님께서 오늘 아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공동체 미디어가 활성화되는 조례가 있지만 사실 실효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성원에도 조례가 있고 하죠. 네.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저는 좀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현대사회는 마을 단위의 공동체 문화를 지금보다 훨씬 활성화하지 않으면 살기가 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정부도 지금 통합돌봄 체계로 가잖아요. 통합돌봄의 취지가 그동안에는 그냥 시나 시군 단위로 시설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어르신들 요양, 그다음에 돌봄 이런 걸 다 맡기는 시대였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르신들이 시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건강이 좀 나빠지죠.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을 단위로 자기 집에서 돌봄이 얼마든지 가능하게끔 전문 간호사, 그다음에 수사센터, 방문 진료도 하고 건강관리도 해주고 다양한 활동도 하고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야 마을이 공동체 단위로 활성화도 되고 실제로 어르신들 건강도 훨씬 좋아지고 네. 그래서 이런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에서 유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마을 미디어. 네. 이건 뭐 이미 해외 선진국들에서 다 검증된 내용이라 그래서 마을 미디어, 마을 공동체에 기여하는 마을 미디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조례면 조례, 지원이면 지원, 그 다음에 실제로 마을 미디어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게 필요한지를 함께 협의해서 가려운 것들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런 도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우리 공동체 미디어와 함께 해주신 우리 도지사 후보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해 FM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특집방송 2016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듣다를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2시에는 조국혁신당 김해시 예비 후보 이봉수 후보자와의 라이브 중계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후보님. 오늘 첫 번째로 노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살림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